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할 실무 추진단을 가동한 데 이어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권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확산하고 범시민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군산 삼북중에서 미속로를 잇는 1.2km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동환 의원은 이 일대가 지난 11년 전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된 데다 교통량 분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인준 시장은 터널 공사와 연계돼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산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병의원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밤 8시가 넘어 소아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전주나 익산 등 소아과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오늘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할 실무 추진단을 가동한 데 이어 전략 수립 전문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정치권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에는 범시민 추진단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실무 추진단이 가동됐습니다. 실무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지원반을 비롯해 농 3명 등 분야별 5개 유치 추진반으로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별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유치 활동을 점검하는 등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하게 됩니다. 또 전라북도와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올 상반기까지 나올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220개 정도가 이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 등 전국 11곳이 참여한 혁신도시 협의회가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하는 등 전국적인 유치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문 연구 용역을 진행해 공공기관 유치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여론을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치권과 함께 21일 원광대에서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 성공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엽니다. 이어 다음 달에는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2혁신도시 유치 범시민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통과 산업 인프라 등 익산만의 강점을 담은 전략을 수립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우수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1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지방 이전. 당시에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세수 증가와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익산에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 등을 포함한 조직을 개편합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추진단과 2차 전지 반도체팀, 방위산업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편안은 도의 경우 추진단 13명 등 20명과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11명의 인력이 증원됩니다. 개편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7월 인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익산 영등동 일대에 연말까지 청소년 특화 공간이 조성됩니다. 익산시는 청소년들이 맘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야외 문화 공간이 필요해짐에 따라 영등동 일대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만듭니다. 또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 공간 닭꿈을 다음 달 중에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청소년 자유로움 3기 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군산조선소 목표 인력은 1,200명이지만 현재 확보된 인원은 8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블록 생산 확대를 위해 야간 작업 인력 등 수요가 늘고 있지만 모집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직업훈련 과정으로 회차당 20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1차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외식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김치찌개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냉면과 비빔밥, 김치찌개, 삼겹살, 짜장면, 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 8개의 가격은 모두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김치찌개가 1인분당 평균 8,600원으로 가장 많은 14.16%가 올랐습니다. 이어 짜장면은 한 그릇당 평균 6,300원으로 12.5%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칼국수, 삼겹살, 삼계탕 순입니다. 군산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절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규칙에 따르면 시정에 대해 시장과 집행부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시정질문 요지서가 본회의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준비 시간이 짧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도는 96시간 전, 전주시는 72시간 전, 남원시는 3일 전까지 질문서를 집행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은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임준 시장과 산복중에서 미성로를 잇는 1.2km, 60억 원짜리 확포장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 의원은 11년 전 기획부동산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땅을 군산시가 개발하려는 의도에 대해 추궁하고 강 시장은 교통량 해소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삼복중에서 음파 장례문화원으로 가는 2차선 도로. 군산시는 1.2km 구간을 내년부터 3년 동안 60억 원을 투입해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단대로의 터널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늘어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군산시는 정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터널 도로와 연계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사가 끝난 후 도로를 확장하면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투기 논란이 된 문제의 땅을 개발하려는 군산시의 의도와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이 일대 일부 땅이 지난 2012년 외지인이 200여 명에게 쪼개 팔아 50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땅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과도한 개발 이익을 챙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7년 전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유착관계 의혹도 털어낼 수 있는 누가 봐도 타당한 대안 노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60억 원이나 들어가며 1.2km 도로 개설 사업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서 의원은 군산시가 2년 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로 확정하고 2차례에 걸쳐 예산을 세웠지만 시의회가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에 2차선 도로가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이제와 도로 확장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북지역의 북쪽 동아아파트 방면과 칠성로 북쪽 서른동 방면은 2차선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4차선으로 넓어져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들어올 때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병목 형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좁은 도로가 밀집해 있어 터널 도로가 생기면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하고 투기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기 삼북동 쪽으로 해서 산업단지까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음파 장례시장 앞에가 도로가 6차선 도로가 됩니다. 그 6차선 도로까지 연결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교통의 흐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불순한 사업이랄지 뭐 타지에서 부지하게 한 사업이라는 이건 뭐 저는 이번에
2012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질의에서 알게 되고 확인을 했는데요. 또 2014년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한 데는 처녀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원활한 교통 흐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원래는 도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가로망처럼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들어서 거기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삼북동 지역이 군산의 도심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군산에서 가장 먼 변방처럼 도심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고 군산시가 부동산 사기 사건 등이 얽힌 부지를 도로로 개설해 부당한 개발 이익 증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지역 일부 학교의 체육관 시설이 개선됩니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7천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이리모현초 체육관 증축에 22억 2천여만 원, 원광여고 체육관 보수에 12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시는 민간단체의 의병기념공원 건립 제한에 대해 선행 조건을 충족해야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의병기념사업회가 98억 원 규모의 의병기념공원 조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충시설 관리 지침의 필수 요건인 자부담과 부지 확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보훈처 심의가 보류되고 기재부 예산 반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필수 요건이 해결돼야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섬 연안에 대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연도와 부안 격포의 연안 정비 사업에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파도로 깎이고 있는 모래사장과 해안도로를 정비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숲을 가꾸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군산 선유도와 신시도, 부안 위도 등 7개 섬의 연안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내 출신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거 출마자 접수를 어제까지 진행한 결과 도내 출신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김두관 등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민주당 선출직 지도부에 도내 출신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인물 부재로 인한 약해진 정치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동네 소아청소년과를 찾게 됩니다. 군산에선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불 켜진 소아청소년 병원을 찾을 수 없는데요. 야간 당직 소아 전문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이제는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군산 소아청소년과는 의원급 12곳, 병원급 2곳으로 모두 14곳이 있습니다. 일부 병의원이 저녁 8시까지 진료를 하지만 군산에는 야간 당직 소아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야간 당직 소아과 의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의료 원정을 떠납니다. 열이 나면 부모 입장으로서는 이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산에서 막 다 알아봤는데 군산에서는 아기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무조건 원대나 전북대로만 계속 이송하라고 하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 전문의가 매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처치하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날 소아과 의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침까지 좀 기다렸어요. 처음으로 그런 일 겪었을 때 되게 좀 당황스러웠다고 해야 될까요? 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새로 이제 들어오는 전북대 병원에 좀 소아 관련된 응급 체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처럼 소아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슈퍼도 그렇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야간까지 하면은 원장님들이 지금도 한 2주에 한 번씩 쉬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아이가 아플까봐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부모들. 언제든 아픈 아이가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아야 한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정 시장 변호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50대 자살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매년 평균 79.6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는 지난 2019년 14명에서 이듬해 16명, 2021년엔 2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과 대규모 실직, 고용위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94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36명, 사망자는 9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1명으로 어제보다 106명 줄었습니다. 전주가 177명, 군산 60명, 익산 54명 등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군산 어청도 검산봉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을 잡기 위해 진화인력 70여 명 등이 투입됐으며 불이 난 지 8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곳 인근에 등산로가 있어 입산자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거래가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전면 중단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도입을 위해 어린이날 연휴에 맞춰 금융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부터 자동화기기 입출금, 현금카드 사용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날 연휴에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놓고 고객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내 첫 탄소수제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가 전북대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이 센터는 12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인체에 들어가는 탄소 소재 의료기기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탄소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와 기후위기 전북행동 등 7개 단체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산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하향했는데 이는 기후위기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경쟁력 악화로도 이어져 기업과 국민, 국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도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일 오전 9시 10분쯤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순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안해경은 물에 빠진 50대 여성 2명을 구조해 병원에 옮겼지만 1명은 숨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온 남성 스킨스쿠버 회원 2명은 다른 곳에서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김세만 전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장이 합격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김세만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이사회를 거치면 다음 달 2일 임명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김 합격자는 부산 출생으로 한국관광공사 나고야 지사장과
국외여행 서비스 센터장 등을 지냈습니다. 익산시의회와 원광대가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서 지방의회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방의회 모의대회 운영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는 지방의회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제안한 만큼 익산시의회가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의정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익산시의회는 의회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의 날 행사엔 1,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권익 증진 등에 힘써온 58명에게 표창과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특히 학생 36명에겐 최대 3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대표들이 모여 중국 현지에서 교류회의를 가졌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서 열린 제17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 협력 성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수제맥주 페스티벌과 시간여행 축제 등을 알렸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994년 중국 산둥성을 시작으로 5개국, 18개 도시와 자매 우호도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나온 일동에서 달빛시장, 물빛 회포차, 동백부동산, 열정국밥 4개 업체가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4개 업체는 평소 나눔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백로 나운상가 번영의 회원 업체입니다. 익산시 보건소 하멸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 건강생 근력업 교실을 운영합니다.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80세 미만의 관할 지역 주민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선 다소 높게 일겠고 먼바다에선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